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입니다. 지은이는 이시형, 펴낸 곳은 특별한 서재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며 뇌과학자이다. 힐리언스 섬마을 촌장이며 2009년 세로토닌 문화원을 건립했다. 이 책은 세로토닌과 행복의 연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이면 좀 더 행복하고 진정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대화 주제도 너무 뻔해요. 가는 곳도 뻔하고 만나는 친구도 뻔합니다. 화제도 언제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만만하고 편해서 좋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도 없고 누구 흉을 본다고 말이 새어나갈 걱정도 없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무슨 변덕인지 지겨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 편해 좋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자극이 펼쳐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때로는 스릴도 있고 가벼운 자극, 변화도 있어야 하지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선뜻 나서서 새로운 일을 벌이기엔 용기가 없습니다. 세로토닌 처방전.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여행을 떠나세요. 마음이 통했으면 행동이 따라야지요. 나이가 들수록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새로운 걸 하기가 벅찹니다. 익숙한 일만 하므로 내 신경회로가 똑같은 일에 반복이 됩니다. 이래선 발전도 스릴도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전두엽이 긴장하고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여행하고 그래야 전두엽뿐 아니라 전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소의 위험이 따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스릴이 전두엽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활력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세로토닌의 연속입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가슴이 뜁니다. 여행을 떠나는 아침의 설렘, 떨림,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세상 또 어디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풍물, 풍광, 모든 게 신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까맣게 있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나이 한 살 더 들기 전에 용기를 내세요. 외국 갈 상황이 아니면 낯선 지하철, 낯선 정거장에 내려보세요. 내가 사는 도시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딘가 빈 구석이 느껴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텅 빈 집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주부입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남편은 사회생활에 정신없이 바쁘고 아이들도 다 자라 집을 떠났습니다. 책에서 읽은 빈집 증후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구청의 문화교실에도 나가봤습니다. 내게 맞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기웃 그려봐도 내가 쓸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우울증에 빠지는 건 아닌지 겁이 날 지경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화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세로토닌 처방전. 창조적 일에 도전하세요. 머리를 써야 하는 일, 생각하고 사색하고 때론 그러느나 잠을 설치기도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두엽만인가요? 변형계, 정서적 공명까지 폭넓은 영역에 지적 자극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 수필, 수상집, 작곡, 문이나 자서전,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만큼 두뇌 관리에 효과적인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 실에 겁먹을 건 없습니다. 천부적 자질을 타고난 시인이나 작가가 아니라도 나이가 들어 내공이 쌓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쓴맛, 단맛, 온갖 시련을 겪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바닥으로 떨어진 내 삶이 너무 초라해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기업에 임원을 지냈습니다. 외국 유학까지 마친 엘리트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에 몰리면서 임원들 집까지 다 담보로 넘어가고 퇴직금은커녕 빚만 잔뜩 떠안고 떠나야 했습니다. 당장의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살던 고향을 떠나 객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겨우 얻은 게 아파트 수의자리였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게 되었으니 노숙자 신세는 면하게 되었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이야기는 더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는 인권이란 게 아예 없는 자리입니다. 설상가상 마누라가 위암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산다는 게 뭔지 인생 무상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처방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발견하세요. 아파트 수의 자리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인간이 하는 일에는 숭고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그리고 누가 하는 일이든 거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설기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라고 부릅니다. 이를 처음 주장하고 실천한 사람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빈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생還했습니다. 그가 전후 해박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집필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세계 28개국에서 번역되고 초인기 도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옥보다 더 지독한 수용소 생활에서 죽은 자와 생존자의 마음가짐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로고 테라피를 완성하였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 중 최고 단계인 자기 실현 단계를 넘어 자기 초월 단계로 끌어올린 인간 최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의미를 알고 하면 병이 되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은 자연 그대로에서는 없고 트립토판이란 필수 아미노산을 원료로 만들어진다. 바나나는 세로토닌 합성에 중요한 식재료이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극이 필요하다. 1.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라. 2. 리듬 운동을 하라. 일정한 간격으로 근육의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이다. 3. 스킨십. 다정한 사람끼리 악수, 어깨동무, 포옹하는 등의 스킨십은 세로토닌 분비에 아주 효과적이다. 4. 규칙적인 식사. 5. 복근 심호흡. 6. 잘 씹어먹기. 힐리언스 섬마을에는 식탁마다 30분 모래시계가 놓여있다. 한 입에 30회 씹고 한 끼 30분 동안 드십시오 하는 권유다. 잘 씹어 먹어야 침과 반죽이 되어 소화가 잘 된다. 침 속에는 항암제, 살균제, 면역제 등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이 녹아있다. 비만한 사람은 예외 없이 밥 먹는 속도가 빠르다. 잘 씹지도 않는다. 한 끼 식사에 10분이 채 안 걸린다. 밥을 빨리 먹었으면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 감사한다. 밝은 미소, 고운 말씨를 사용한다. 혼자 조용한 환경에서 쉬는 것.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독서산밀경에 빠지는 일, 명상, 각자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봉사활동,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모든 일은 세로토닌 활성 기법이 된다. 저녁 노을을 보러 산 바다에 가본 적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본 적이, 시내 투어버스를 타본 적이, 재래시장을 가본 적이, 낯선 여자에게 아름답다고 말해본 적이, 멋내기 의상을 해본 적이, 자연의 지혜 무아지경에 빠져본 적이, 꽃을 산 적이, 각자에게 맞는 감성적 생활로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